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5일 오후 1시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 세계에서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한번 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기울이면은 또 그 한가운데 있는 정치인은 영향력이 커집니다. 선거에서도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대표하고 있는 기존 보수 세력은 수명이 다했다. 이걸 혁명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는 좀 파편적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오늘자 국민일보에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이렇게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는 4일, 그러니까 어제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되었는데 이 기사를 정리한 기자가 그 인터뷰 내용을 먼저 요약을 했네요. 즉,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은 실패했다고 단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당원권 정지와 그에 이은 당대표 해임 결정 등을 거론하면서 얼마나 나를 흔들었나라며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어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여권 지도부에 특정 요구를 제안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조건으로 비춰지는 것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무슨 대화나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 만약 내가 어떠한 것을 요구할 경우 애매한 표현으로 들어주는 척을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다시 이준석에게 연락하지 마 하거나 뒤통수를 칠 것이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남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여권 지도부가 남들이 예상하는 것을 상회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동안 기본을 어긴 것들을 되돌리고 다시 해보려는 그런 정도의 파격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당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이 전 대표는 기자가 그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으면 지금 탈당하지 왜 연말까지 남아있을 계획인가 라고 물은 데 대해서 친윤석열계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의 명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신당 창당은 보수 절멸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신당 창당은 보수 절멸을 막기 위한 시도다. 그동안 비정상이 뉴노멀이 되어서 정상에 대한 갈구가 크다고 생각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체화할 수 있다면 다른 정당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비이재명계와도 만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가시밭길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당연히 군소정당이 될 각오도 하고 있다고 투지를 아주 밝혔습니다. 일문일답 내용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라고 물으니까 이준석 씨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로 물러났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재등장시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인요한 혁신위의 결정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수고하세요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대화 요구를 뿌리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외교는 주권을 가진 국가와 하는 것이다. 나는 인 위원장이 주체적인 정치 객체라고 보지 않는다.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치인과의 대화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여권 지도부에 백기투항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먹고 살만한가 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내일 총선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100석도 위험하다고 확신한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이긴 정당을 1년 반 만에 폐허로 만든 사람들이다. 대화라는 것도 최소한의 신뢰가 존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 자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여권 지도부에 협상의 공간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그쪽에서 연구할 사안이다. 나는 어떠한 조건도 제시할 생각이 없다. 나는 지금 국민의힘을 이끄는 세력들을 시한부로 보고 있다. 선거를 통해 사라질 것이다. 그 사람들과 공동의 이익이나 목표가 없다. 무엇을 같이 할 당위가 없는 상황이다.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공감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현 지도부와 극적으로 타협하기를 원하는 지지층들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60대 70대 정치인들이 이 대표에게는 아직 30년이 있잖아. 그러니까 굽히고 들어가 하는 말을 한다. 그런 올드한 문법이 해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설득 못 시키는 것이다. 여당이 최근 김포의 서울 편입에 이어 주식 공매도 중단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30%,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60%인 상황에서 공매도 중단 같은 안정제 비슷한 아이템을 내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돌아설 유권자층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합해라, 이런 국민의힘을 도와라 같은 주장에 별로 감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자리나 측근들이 공천을 위해 이 같은 행보를 한다는 시선도 있다고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최근 그런 말을 했는데 선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짚고 가고 싶다. 그리고 측근들이 공천을 위해서 이준석이 이른다 하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가 배운 정치에는 그런 것이 없다.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측근들이 공천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이 전 대표가 친윤계 의원들에 대해 평정심을 잃었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더니 내가 욱해서 뭘 했다면은 당대표에서 해임된 이후 1년 반 동안 뭘 해도 했을 것이다. 요즘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생각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저렇게 됐지만 내가 박근혜 정부 당시 실정을 비판했을 때와 지금 느낌은 많이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석에서 직접 나에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영광이 무너질까 봐 두렵고 어렵게 만든 대한민국이 더 잘 되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권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신당 창당인가?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신당이라는 것이 출범 전에는 큰 관심을 끌다가 막상 창당한 이후에는 가시밭길을 걸었던 경우가 많다고 했더니 이 전 대표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이후 당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평소에 연락이 없던 의원들한테서도 가끔 연락이 오기도 한다. 신당을 같이 하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안부 전화가 온다. 변화의 태동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을 포함해 여러 세력들이 신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지난 1일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을 때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만나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신당을 창당할 경우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갈 것이다. 비명계와도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당 후보자 지원 유세를 위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나라고 물었더니 없다.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마할 경우 지역구는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큰 곳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네요. 서울 노원구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지역구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 솔직히 신당을 창당하지 않고 무소속을 택했다면 내 마음대로 지역구를 결정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신당을 창당하면 당연히 신당 지도부와도 내 지역구를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신당을 창당했는데 지지율도 안 나오고 인재 영입에도 실패한다면 당연히 군소정당이 될 각오도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훑어보면은 신당 창당에 훨씬 큰 무게를 두고 있고,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한국의 보수 세력, 보수 정치 세력은 이걸로 수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보수를 뜯어 고쳐서 혁명적으로 한번 개혁하겠다. 개선이 아닌 혁명을 하겠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30대인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40대 기술원이라는 말이 있었던 시대가 생각납니다. 1970년대 초에 야당의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이 세 분들이 40대 기술원을 내세우면서 기성 정치권에 도전을 했고, 그 중에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30대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되니까 대통령과 갈등으로 해서 밀려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자신의 책임하에 또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연대하에 보수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그런 아젠다를 내걸고 일대 승부수를 던질 때 한국 정치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일단 지금 이준석이란 존재는 소중한 정치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이 이준석 30대 대표를 탄생시킴으로써 뭔가 달라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2030 중도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표를 많이 얻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든 아주 스펙트럼이 넓어진 윤석열 지지 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준석을 밀어내고 김기현 씨를 무리하게 당대표로 만드는 과정에서 거의 해체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봉합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보수를 만들 것이냐의 기로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키를 잡고 있습니다.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상추를 잡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는데,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변화는 좋은 겁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변합니다. 독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